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휴식처, 초록의 자연과 푸르른 숲입니다. 자연 보존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철주야 숲을 가꾸는 사람들의 일터, 자그마치 5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립수목원입니다. 이런 환경들을 조성을 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좀 더 친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점이 저희들은 참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저는 사실 실험실에서 작은 종자들이랑 만나고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자원을 다루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알아주실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안 하던 걸 개척해 나가고 조금 발명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연구 결과를 얻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그게 좀 뿌듯하고요. 결과는 잘 나오면 기분 좋죠. 결과 잘 나오면 결과 다른 사람 볼 수 있고 논문도 쓸 수 있어서 그러면 기분 좋아요. 숲을 사랑하는 두 용사가 나섰습니다. 자연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는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숲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국립수목원으로 출발합니다. 어떤 용사와 함께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먼저 만나는 용사는 스마트함으로 무장한 열혈 청년 구본영 병장입니다. 시스템 생명공학 전공의 구본영 병장은 연구개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생물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 생명공학을 전공했고 이번 국립수목원 편차를 보고 연구시설도 궁금하기도 하고 국립수목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곳의 생태 환경이 가장 궁금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지원한 두 번째 용사, 예술적 감각이 느껴지는데요. 시각디자인 전공인 장우석 병장은 숲에서 디자인 감각을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평소에 식물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 또 이제 세밀화 그리기라던가 또 이제 조경 가꾸기라는 좀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립수목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국립수목원이 다른 수목원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제 수목원들이나 식물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국가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국립수목원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국립수목원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보통 이제 대부분 전시 위주의 수목원이 많이 있지만 저희 국립수목원에서는 생물종에 관련된 연구를 직접 진행을 하고 그런 연구 결과물들을 전시원에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연구 기관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수목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수목원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오늘 국군 여러분들께서 장병들이 인턴십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특별히 제가 전기차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세조의 능인 광릉이 위치하며 그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큰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1930년대에 식재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수령이 한 90년 가까이 된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중에 제일 큰 건가 봐. 한 표로 다 안 잡혀. 말도 무기.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요. 박물관으로 가봤어요. 540년 역사가 담긴 박물관에는 귀한 자료가 많습니다. 이 나무는 저기 미송이라고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예요. 외국에 있는 나무인데 1100년 된 나무로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연대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놀랄 일인데 여기 이 부분이 지금 고려 시대의 건국. 그리고 이곳이 만들어진 게 여기 보면은 조선 건국에서 1468년도에 이곳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 광릉이 살아온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 하나를 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런 일도 실은 그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수목원에 들어서면 사계절 다양한 정원이 맞아주는데요. 조경 업무에 참여해봤습니다. 자, 식물을 잠시만 소개해드리면 요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쌈 싸먹을 때. 명이나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명이나물은 보통 저희가 부를 때는 향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부르는 그런 명이고 정식 명칭은 산마늘.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앵초. 여기 뽀송뽀송이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 분홍 색깔 꽃이 필 겁니다. 여기는 이건 다 아시죠? 할미꽃. 네, 할미꽃. 요즘 할머니들도 이렇게 허리가 굽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름도 생소한. 네. 포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포팅이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막 빼면 안 되겠죠. 네. 위에 흙을 살살 좀 털어내고 이거를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흙을 파서 이렇게 식재를 하시면 돼요. 트럭 가득 실린 화초를 화단에 옮겨 심는 작업. 이곳을 꾸며볼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식물을 꽉 채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 답답해 보이니까.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지금 나중에 컸을 때, 그러니까 성인 많아졌을 때, 그때를 상상해서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은 이 배치는 여기 돌 옆에 하나 붙이기. 그러니까 이 분 크기대로 넓게 파야 되겠죠. 네. 차라리 삽보다는 딴 거도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파면 얘들이 뻗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래서 이게 살짝 더 해도 되고 이렇게 맞춰 나가요. 네, 덮어보세요. 네, 요거를 주세요. 여기 고수초는 저쪽으로 가고 큰 거 그럼 여기로 가고. 자, 요 위치에다가 그대로 한번 자 뿌리 크기를 보고 이렇게 자 뿌리가 뜯어지거나 하진 않나요? 네. 뿌리는 뜯어져도 많은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였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 아, 빠지네. 치고 나서 아까 잡으신 거 배우셨죠? 이렇게 잡으셔서 뒤집으면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심는데 이 같은 경우는 뿌리 조금 정리해주고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이게 다 세우셔가지고 모양 딱 봐서 자리 잡으시면 밑을 좀 이렇게 이쪽으로. 아니 그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흙 묻어주시면 돼요. 이때 안 나무부터 자그마한 화초까지 다양하게 심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어설퍼 보여도 나중에는 이 식물들이 크면서 자리를 잡아요. 그때 되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화사하게 피어날 화단을 상상하며 정성을 다해 심어봅니다. 심는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쉬운 편인데 아무래도 그래도 좀 예쁘게 보아야 되는 거니까. 심을 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도 제대로 상관은 생각 환경이 심어놨는데 생각 같지 않아서 또 죽어가고 이런 경우에도 다른 데로 옮겨주기도 하고. 높게 올라오잖아요. 이 정도 높이가 네, 좋지 될 않을까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평이 되게 심으면 돼요. 흙이랑. 소질이 있어요. 제대하시고 오시는 거 어때요? 식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주기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지. 딱히
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사계절 중에 거의 3계절은 해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의 식재를 하는데 그중에 특히 봄에 식재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는 이제 매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분주 나누기나 이런 거를 하는 시기가 또 있어가지고 네. 그 시기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봄에 사실 제일 많이 해요. 직업 특성상 야외 작업이 많습니다. 네, 근무하시면서 근무 환경은 어떠신지 불편하시거나 이런 건 없는지. 일단 수목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관람객분들이 되게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근데 정말로 저희는 작업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일은 힘들지라도 일단 사무실에서 나오면 숲이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너무 얘랑 붙이면 조금 얘가 성장하는데 좀 있으니까 처음 왔을 때는 빈 공간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식물을 심으면서 이 공간이 다 채워졌을 때 어떻게 변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준비된 식물을 모두 심었는데요. 휑하던 화단이 초록의 식물들로 생기 있어졌네요. 계속 쭈그리는 자세가 많아서 무릎이라던가 허리라던가 좀 아파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있던 모습과 다 조경 작업을 끝낸 후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정말 많이 바뀐 모습이어서 이런 조경 작업하는 게 굉장히 뿌듯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곳에는 귀한 식물이 많습니다. 보시면 무슨 꽃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개나리 느낌도 나기도 하고. 네, 보통 이제 개나리처럼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미선나무라고 특산식물이에요. 그래서 특산식물이고 자생지는 충북 괴산 지역에 자생지가 지금 천연기념물로 보호가 되고 있고요. 향기가 엄청 좋네요. 향기가 엄청 좋죠. 아카시아 느낌도 나기도 하고. 보통 우리 화장품 원료나 이런 것들이 식물에서 대부분 가지고 오는데 저희는 로열티를 주고 다른 나라 식물이나 성분들을 이런 것들을 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에만 자생하는 특산 식물을 가지고 상품이 개발돼서 그게 이제 판매가 되면 그게 이제 반대로 해외 로열티를 받고 저희가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식물 자원이죠.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모두 귀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열대식물 자원연구센터로 가봤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열대식물, 아열대식물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천여 종의 식물을 전시 보존하고 있습니다. 희귀한 식물이 가득한데요. 한번 만져보실까요? 이렇게 쭉 한번 만져보세요. 수세미 같은 느낌이. 수세미 느낌. 그다음에 고양이 꼬리를 만진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친구를 고양이 나무라고 고양이 꼬리 나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아칼리파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하지만 이 친구를 꺾으면 흰색 유즙이 나오거든요. 그게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 또 눈에 닿으면 염증까지 심각할 경우에는 실명까지 옵니다. 그래서 절대 막 꺾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식물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는 몬스테라는 원래 입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구멍을 뚫어서 고여있는 물을 싹 빠지게, 그래서 구멍이 뻥뻥 뚫려서 희귀하다, 좀 징그럽다라고 해서 이름을 몬스테라라고 줬습니다. 엄청 달죠. 네. 이렇게 다양한 식물이 있군요. 열대식물을 살면서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보는 것, 식물 하나하나가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용사들도 일을 해보는데요. 여기 팔을 먼저 끼시고요. 네, 여기에 머리를 두시면 돼요. 작업복을 갖춰 입고요. 두시면 되고요.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는 전정 작업을 해봅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 친구죠? 귀한 나무를 잘라내다니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손에 땀이 나는데요. 조심스럽게 잘라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래 다른 식물에 피해를 안 가게 밑에다 살짝 놔두시면 되고요. 네. 어때요? 재밌나요? 네. 쉽지는 않죠. 네.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전정이. 기다리는 나무가 많은데요. 여기를 이쪽을 기준으로
이 동선을 넘어오는 식물들은 가지를 다 자를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거기 싹 다. 옷은 좀 예쁜데. 옷은 예쁘니까. 꽃이 너무 아까운데. 그 머리 쪽에 있는 식물은 히비스커스라고 해요. 와, 앞에 거. 네, 좋아요. 네, 그거 자르죠. 이 열대 식물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흙에 물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주는 친구들이에요. 물 주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이런 브로메리아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이 이 안에 고여 있어야 되거든요. 좀 더 살살 주세요. 네. 물을 잘못 줘서 식물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식물이 이제 샤워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석구석 잘 주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물을 준 뒤 좀 더 고난이도 작업을 해보는데요. 오픈티아 중에 가장 악명이 높은 선인장이죠. 바로 이 친구입니다. 탁 한 번 치면 가시가 우르르 막 떨어집니다. 막 심하게 따갑진 않는데 일생생활 뭐 잠깐 뭐 하다가 살짝 스치면 굉장히 따가움을 느끼기 때문에 몸을 감싸고요. 전정가위로 밑에를 쓱딱 잘라 주시는 겁니다. 뭐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가시 자르시면 그다음에 화분에다가 식재를 하는 건데요. 화분에 식재할 때는 마디 있는 부분을 잘라주는 게 굉장히 키 포인트고요. 한번 해보시죠. 요거 이 친구요. 잡고 가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하고 아랫부분 마디 부분 눈으로 다시 확인하시고 그렇죠. 싹둑 한 번에 안 잘릴 겁니다. 네. 오케이. 밑에 한번 볼까요? 그래도 괜찮게 잘 자르셨네. 그렇죠. 잡고 자를 부분을 확인하고 자르고 네. 자, 지금 보면 아까보다 조금 심하게 자르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일주일 정도 더 말리고 나서 이제 심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심는 거를 한번 해보실 건데요. 토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친구는 원해상토. 네. 그다음에 이 친구는 마사. 휴가서. 그다음에 화분 중에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토분. 네, 토분이 있고요. 이 토분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흙이 밑에 빠지지 않도록 망이 있어요. 이 망을 올바른 크기로 잘라서 이 안에 넣고 그다음에 휴가석을 넣고 마사와 원해상토를 섞은 토양을 넣으면서 심을 겁니다. 간단하죠? 용사들이 직접 해보는데요. 반 정도만 채우세요. 잘 잡으시고 흙을 묻었어. 지금 심을 때 이제 선인장이 막 돌아가거나 막 이러면 밑에 상처가 나니까 한번 놔두면 그냥 그대로 조심조심. 네, 한번 놔볼까요? 예, 좋습니다. 굉장히 잘 심으셨는데? 토양이 골고루 분포되게 살짝 쳐주면 이 아까 누른 부분이 인위적으로 이제 좀 인위적인 부분이 살짝 치면 자연스럽게 되죠. 물을 한번 줘볼까요? 누가 더 잘 심으셨는지? 좋아요. 네. 지금 보면 바로바로 물이 싹싹 빠지죠? 잘 심었다는 거예요. 좀 더 주시고요. 계속 주세요, 계속. 물 빠짐이 배수가 잘 되니까 이것도 잘 심은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분에 한 10개 정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정도로 이제 하니까 수달이 되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선인장 증식 작업의 마무리는 이름표를 적어 넣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인장이 만들어졌네요.
다음으로 가본 곳은 산림생물 표본관. 이곳은 국내 최초의 전용 표본관인데요. 관련 분야 연구에 있어 필수 기본 재료인 표본을 수집, 연구하는 업무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말벌에 대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말벌을 골라내는 작업 굉장히 많이 들었죠. 하나하나 개체에 대한 이제 라벨이 되는 거죠. 똑같은 한 지역에서 잡힌 거 이게 다. 근데 많이 해보시니까 이제 조금 더 숙달돼서 하시는 거고. 연구원의 땀과 노력 그리고 열정으로 전국을 다니며 표본을 수집하는데요. 곤충을 채집할 때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 고리 보이죠? 예, 여기에 그 등을 저희가 켜요. 발전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게 마치 달빛인 줄 알고 그 밤에 이제 이동하는 야행성 곤충들이 이쪽에 등을 보고 와서 이 흰천에 잔뜩 붙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 보여지는 이 트랩 같은 경우에는 나방을 채집할 때 쓰는 트랩이에요. 이게 블랙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나방이 좋아하는 파장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곤충은 이제 비행할 때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부딪혀서 밑으로 떨어져서 채집통을 밑에 이렇게 달아놓거든요. 네. 되게 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깔때기 트랩, 나무 숲이에 사는 그런 곤충들, 그리고 그 주변부에 사는 곤충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어떤 애들이 사는지 그런 곤충들을 채집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채집을 나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요. 가장 먼저 이제 기본이 되는 예전에 이제 잠자리채라고 많이 써보셨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보다 전문적인 저희 포충망이라고 하거든요. 이 포충망으로 나비나 벌 이런 것들 잡는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잡은 나비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이제 삼각통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삼각지라는 종이가 들어서 이 안에다가 나비를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실제 벌이나 이런 것들을 잡으면 손으로 만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병이라는 걸 씁니다. 이 안에는 암모니아라든지 에틸아세테이트 같은 독액을 넣어서 곤충이 죽을 수 있게끔 해서 곤충을 채집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장비들을 가지고 오늘 같이 나가서 광릉숲의 곤충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끝난 뒤 현장으로 향합니다. 용사들 잘 잡을 수 있겠죠? 나방은 분진 같은 거 날리면 네. 해로운 거 아닌가요? 보통은 먼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그중에 우리나라에 나비가 한 4,000종 정도 있거든요. 나비, 나방 같이. 근데 그중에서 한 5종 정도만 심각하게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독나방이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그게 실제 그 사람들이 나방 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먼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숨 쉴 때 같이 들어와서 뭐 나방을 먹기도 하고 조그만 벌 같은 것도 먹고 곤충 많이 먹어요. 보통 잡고서 가만히 있으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잡은 다음에 꺾어주면 요게 딱 들어가겠죠. 그러면 들어왔죠.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 뒤형벌인데요. 독병. 곤충은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지금 저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올려주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손을 직접 넣으면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통만 넣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기절할 거예요. 독병에 이 독병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지금 거의 기절해 가죠. 지금 이제 독액에 취해가지고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 직접 손으로 잡으면 위험하니까 이런 독병을 이용해서 벌이나 이런 것들은 잡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을 툭툭툭 치면 거기에 이제 숨어 있던 것들이 떨어집니다. 식물을 털어서 잡는 방법을 털어잡기라고 합니다. 잎 뒤에 앉아 있는 것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있는지 몰랐지만 실제 털어보면 이렇게 곤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포충망을 휘둘러 곤충을 잡는 쓸어잡기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안 들어갔어. 저 위에 있다. 여기 이 앞에도 있네, 여기. 찬스. 오케이. 꺾어야지. 그치. 잡았어. 와, 구본영 용사 볼을 잡았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독병 꺼내서. 침은 항상 배 쪽에 있기 때문에 얘네가 머리가 위로 올라와서 그렇게 쏘이진 않아요. 여기 일로 넣어야죠. 네. 글로 넣어서 보면서 더 밀어, 이제 더 위로 그대로. 네, 뚜껑. 네, 이러면 이제 이 안에 독액이 있으니까 이제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잠시만 기다렸다 꺼내면 이제 얘가 꺼내서 뚜껑 닫고. 우와. 오. 잡았다. 무섭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네. 처음에 엄청 무서웠는데. 네. 용사님들이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응? 생각보다 벌 잡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지만 무섭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곤충을 잡는데 조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딱 독병 집어넣을 때 엄청 무서웠는데 그래도 그런 거 극복하고 하니까 좀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잡았습니다. 채집한 곤충으로 표본을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곤충 표본 제작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나방이나 나비처럼 날개를 펴서 만드는, 이거는 전시판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이것은 이제 딱정벌레 이런 것들 다리를 펴 만드는 전족판이라고 하는 판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날개를 피는 걸 해볼 텐데, 날개 피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시가 있는데, 가장 그 날개의 모양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몸통 이제 그 가슴 부분을 찔러준다 그랬잖아요. 요 앞부분을 찌를 때는 몸통하고 수직이 되게끔 살살 이거를 좀 움직여주고, 날개가 다치지 않도록 살살 펴줍니다. 하다 보면 걸리는 데가 있거든요. 이 심액이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눌러서 잡아주고, 꽂아서 놔두면 이제 날개 핀 이제 표본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실온에서 한 달 이상, 온장고에 들어가서는 한 2주 이상 놔두면 완전히 마르면서 건조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만 보관하면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갑니다. 그럼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예. 나방의 표본을 만들어 보는데요. 배운 대로 중앙에 핀을 꽂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날개 모양이 잘 보이도록 조심스럽게 펼쳐 판에 고정시킵니다. 아까 표본 만드는 거 말씀드린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치고는 잘 만든 것 같아요. 둘 다 보면 이제 날개 특징을 볼 수 있게끔 날개 잘 펴서 일단은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소질들이 있네요. 누가 더 잘한 것 같나요? 처음 치고는 잘했다는 평가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표본인데 밑에 보면 종이가 붙어 있죠.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잡았다는 내용이에요. 꼭 이게 있어야지만 표본으로서 가치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건조가 다 된 다음에는 꼭 이 정보를 같이 여기다가 기입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쉽게 해보기 힘든 표본 작업을 해봤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기록하고 보관하는 국립수목원에는 전문적인 표본실들이 있습니다. 미생물, 식물, 곤충 표본실에 차곡차곡 자료가 쌓여서 소중한 국가의 자산이 되는 건데요. 저장고는 표본실은 사실은 외부인은 못 들어오는 데예요. 온도, 습도 조절이 중요한 저장고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크네요. 네, 꽤 크죠. 네, 여기 지금
이 안에 곤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15,000여 종의 곤충 중 이곳에 6,700종 정도가 보관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하나가 다 곤충 상자고 여기에 보면 와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이거는 이제 광릉숲에 있었던 이제 곤충들, 보호종들 그 중에서 멸종 위기에 놓인 귀한 장수하늘 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제 광릉숲에만 존재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입니다. 너무 멋진데? 네, 이거 국립수목원에서 지금 연구를 통해서 그 인공사육하는 거를 기술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사육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장수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크다 보니까. 표본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여기 이제 빨간색 표시가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표본.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표본 한번 보시죠. 한국 고유종인 깜둥이 창나방은 날개에 독특한 무늬가 있습니다. 노란 무늬 비늘 뿔나방이고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타입 스페시민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다 그거예요. 식물 표본실에도 가봤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곤충에서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거 봤죠? 그거랑 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식물에서 신종을 발견하게 되면 만드는 표본들. 여기서는 빨간 표지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표본. 이게 중요한 표본들이죠.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느껴집니다. 국내 식물, 곤충 할 거 없이 다양한 종류의 표본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생물 자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 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물을 세밀하게 그려 기록하는 식물 도해도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팀을 만나봤어요. 보통 수목원에서 채집되는 식물이나 곤충, 버섯, 필요하다면 지우류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흑빛 그림이잖아요. 이런 그림을 식물 도해도라고 부르는데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을 함께 표현하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이런 식으로 도감으로 펼쳐내기도 해요. 직접 그려보기로 합니다. 얘는 참식나무, 얘는 멋나무. 스케치를 먼저 하는 건가요? 네네, 한번 해볼까요? 잎 끝이 뾰족한 애들도 있고 둥근 애들도 있어요. 특징을 잘 살펴보고 도화지에 그대로 그립니다. 장우석 병장은 색칠까지 해보기로 했어요. 열매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생각보다 금방 그립니다. 네. 그러면 이거 2개 한번 그려보세요.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 물을 뿌려주고요. 식물을 관찰하며 종이에 옮깁니다. 처음 해보는 식물 도해도 작업인데요. 그런데 용사들 생각보다 표현을 잘하는데요. 공들인 작업 끝에 그림이 완성됐어요. 처음 펜 쪽 잡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강약 조절이나 이런 거 많이 시도한 게 보여서 되게 좋네요. 그리고 잘 관찰하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잘 그렸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정확한 그림을 그리려고 항상 애쓰고 뭔가 정답이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을 보니까 저도 뭔가 좀 영감을 받는 것 같고 좀 따뜻한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펜을 쓰기도 엄청 어렵고 명암을 넣는 거나 입체감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이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따로 이렇게 직업이 있다는 거에서 놀라웠고 오늘 경험을 통해서 식물 세밀화 작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본 곳은 종자은행입니다.
특수한 곳으로 가는 만큼 두툼한 옷을 입는데요. 여기는 마이너스 18도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는 수많은 종자가 보관돼 있습니다. 귀한 종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8도시고요. 여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종자들이 통에다 들어가 있어요. 이쪽을 한번 봐주시면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종자들이 작은 통부터 큰 통까지 있어요. 이게 다 하나하나 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종자은행은 아까 2222종이 있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하나하나를 개로 봤을 때 약 1만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하나에는 20점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자 전쟁 시대의 후대를 위한 귀한 자원 창고인데요. 그 수많은 종자들이 저장고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목원이 하고 있는 역할이 크게 느껴졌고 앞으로 다시 수목원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종자가 잘 살아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활력 검사를 합니다. 여기 알코올 살짝 묻혀서요. 불을 이렇게 살짝 대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용사들이 종자 활력 검사를 해보는데요. 그래서 일렬로 이렇게 30개씩 올리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각자 맡은 씨앗을 차례로 올립니다. 장병자님은 되게 일렬로 이렇게 치상을 하셨고요. 지금 우병자님은 약간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한 테트리에 꽉 차는 쪽으로 이렇게 대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생명과학을 전공하면서 실험실에 있었는데 대부분 하는 실험이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이후로 실험실에 제가 오랜만에 들어와 보는 거라서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챔버는 25도, 15도의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발화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라벨이 적혀 있고요. 몇 개 지상했는지, 언제 지상했는지, 그러고 나면은 이게 발화가 몇 개가 언제 됐는지 이렇게 뒤에다 체크도 해놓고 이거를 야장에다 기록을 해요. 작은 씨앗이 싹을 튼 모습을 보니 신기하네요. 두 용사가 심은 씨앗도 잘 싹트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도구를 이용해 식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조사합니다.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일을 하는 일터이기도 합니다. 네팔에서 온 연구원도 계세요. 조금 틀려요. 식물은 조금 틀려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거 바다도 없고 열대보다 히말라야 쪽으로 있어서 네. 열대보다 히말라야까지 있어서 식물도 여러 가지 여기보다 많아요. 네. 여기보다 다양한 많아요. 다양성. 네, 식물 다양성 많아서. 뜻깊은 만남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유용식물 증식센터로 가봅니다. 유용식물 증식센터는 가치가 높은 식물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대량으로 증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귀한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는데요. 이제 이 식물이 섬시오라는 식물이에요. 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울릉도? 정확하시네. 이 식물이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울릉도에만 그렇게 자생하는 식물이. 울릉도가 식물학적으로 되게 좀 중요한 곳이에요. 이 섬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가 좀 육지랑 좀 다르게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복원한다 그랬잖아요. 네. 자생지에서 사라졌을 때 저희가 증식했는 식물들을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새로운 개체국을 만든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름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나도풍란이라는 그런 식물인데 이 식물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생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 자생했던 지역에서 이제 다 사라졌고 제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야생에서의 개체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에서 보기 힘들어진 희귀한 식물입니다. 여기 계신 박사님들은 보통 어느 분야를 전공하셔서 오신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 뭐 다 식물들을 이제 다루고 이렇게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식물학을 전공하셨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원예학과, 이 식물을 이렇게 재배하고 하는 그런 원예학과 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자생지에서 또 식물들을 조사하고 생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태 학자들도 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도 이렇게 자생지에서 어떠한 식물들이 있는지 또 이렇게 조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류학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이 용식물 증식센터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희귀, 특산 식물의 개체를 확보한 뒤 대량으로 증식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있던 애들이 큰 애들이 잘라져서 이렇게 작게 해서 하나의 큰 게 작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식물의 조직을 떼어내 여러 개체수를 만드는 건데요. 손을 먼저 깨끗하게 소독해주고요. 옮기는 동안 병원균이 묻었을 수 있기 때문에 화염에다 살짝 소독을 해주고요. 뚜껑을 살짝 열어요. 메스로 잘라주고요. 다른 배지, 신선한 배지에다가 이렇게 살짝 꽂아주시면 새로운 뿌리가 날리고 새로운 가지가 생기고 새로운 잎이 나와서 하나의 또 다른 식물체가 됩니다.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신비한 경험인데요. 용사들도 조심스럽게 실습을 해봤어요. 기록까지 하고 나면 완료. 네. 작업이 잘 된 것 같네요. 조직 배양실에서 직접 이제 실습을 해봤었는데 흔히 할 수 없는 실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식물이 자랄수록 그에 맞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건 이건 이제 대청부채라고 하는 식물이고, 여기 있는 건 이제 백냥금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근데 대청부채나 백냥금 이 두 가지 다 저희가 작년에 파종을 해놨어요. 그래서 겨울을 나서 이제 올해 이제 봄에 싹이 막 올라오는 거고요. 이걸 먼저 살짝 담으시고 소복기 담으신 다음에 살짝만 눌러줘요. 여기 어차피 손바닥이 딱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눌러서 여기 옆에 눌러보시면 꽉 차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담으시고 공간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뿌리는 상하지 않도록 저희가 해서 식물체를 심습니다. 싹이 올라온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음 단계 화분으로 옮겨줍니다. 흙을 넣고 안쪽에 공간을 마련한 뒤 쏙 넣어주면 됩니다. 점차 사라지는 희귀 식물을 복원하는 일인 만큼 더 많은 화분에 열심히 옮겨 심습니다. 물 주기로 마무리. 물 어느 정도 주면 되나요? 물은 이게 위에 살짝 고였다 들어갈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물이 밑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은 여기 전체적으로 뿌리지 않고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4개 정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주면 돼요. 생명 자원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겪어본 귀한 경험을 했는데요. 느낀 점도 많습니다. 이 박사님들이나 연구원분들이 정말 자신의 일을 좋아하신다라는 걸 느꼈고, 두 번째로 그 일에 자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진짜 정말 즐겁게 일을 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저의 진로를 선택할 때 제가 또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좀 우선순위로 둬서 이제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연구직을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었는데 이번 실습에서 연구직을 더 해봐야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앞으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연구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석사 학위를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에 좀 더 전념해서 학위를 수여받은 이후에 취업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듯 차근차근 취업 준비의 길을 걸어봤는데요. 오늘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사회의 대목으로 성장할 두 용사의 희망찬 앞날을 응원합니다. 와 이거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이건. 뭐하냐? 나 지금 국방TV 보고 있어. 국방TV? 그게 뭔데? 국방TV 취업 견문록도 있잖아. 아 진짜? 그걸 볼 수 있다고? 같이 볼래? 그래. 와 재밌네 이거. 그러게. 꼭 깔아야겠다 그러면.